바닥에 흩어진 낡은 종이들 위로 강혜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혜라가 서류를 움켜쥔 채 젖은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고요? 주미라는 문가에 얼어붙은 채 하얗게 질렸습니다. 헤라야, 그거 일이네. 제발. 강혜라의 입술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평생 나를 부려먹은 사람이 나를 낳은 사람이라고. 한 장의 종이가 강혜라가 딛고 선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린 순간입니다. 청마의 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거짓이었을까요? 하대하던 실장이 실은 친어머니였다면 강혜라는 이 진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무너진 자리에서 강혜라가 무엇을 붙잡기로 했는지, 그 선택이 두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영훈의 집무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혜라는 넓은 책상 앞에 선 채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되어 처음 내놓은 신상품이 매출을 40%나 깎아먹은 뒤였습니다. 품질은 그대로인데 값만 올린 무리한 결정이었고 컴플레인은 매일같이 쌓여갔습니다. 강영훈은 보고서를 책상에 툭 내려놓으며 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실망이 켜켜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영훈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실력 없이 자리만 탐하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야. 이번이 벌써 몇 번째냐? 유학 가서도 사고를 치더니. 강혜라는 손끝을 말아 쥐며 겨우 변명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번엔 시장이 안 좋았던 거예요. 저 정말 밤새워 준비했단 말이에요. 다음 분기엔 반드시 만회할게요. 강영훈은 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등지고 섰습니다. 청마그룹을 물려줄 사람이라기에 딸은 늘 미덥지 못했습니다. 강영훈은 손을 뒷짐지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강혜라를 더 옥죄었습니다. 강영훈이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자신 없으면 회사에서 손 떼고 결혼이나 해. 청마를 물려받겠다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야 되겠어. 늘 명심해. 네가 청마의 딸이라는 걸. 그 한마디가 강혜라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상속녀라는 자리, 청마의 딸이라는 이름은 강혜라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 이름이 흔들린다는 말이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강혜라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강혜라가 기댈 곳은 언제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혜라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어김없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눌러 참았습니다. 복도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야단 맞는 아이 같았습니다. 강혜라는 그 초라함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혜라는 무엇 하나 스스로 온전히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술대회 대상도 유학 시절의 위기도 늘 누군가의 손을 빌려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뒤를 봐준 사람이 바로 재단 홍보실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지금도 그 사람 말고는 달리 기댈 곳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인 김정선에게는 응석을 부릴 수 있어도 이런 초라한 속내는 보이기 싫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강혜라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강혜라는 그렇게 믿으며 곧장 재단 홍보실로 향했습니다. 강혜라가 찾아간 곳은 재단 홍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주미란이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혜라의 붉어진 눈을 보자마자 주미란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주미란은 하던 일을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혜라는 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서름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강혜라가 목소리를 떨며 하소연했습니다. 실장님,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빠는 제 노력은 하나도 안 봐줘요. 손 떼고 결혼이나 하래요. 제가 그렇게 못났어요? 주미라는 얼른 다가가 강혜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강혜라를 다독이는 그 눈빛에는 남모를 애틋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강혜라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달래온 사람처럼 손길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미란이 조곤조곤 달랬습니다. 헤라야, 울지 마. 대표님이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거야. 진심으로 하신 말씀 아니야. 이번 일은 실장님이 다 알아서 해결할게. 응? 강혜라는 그 말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 사람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주었습니다. 유학 시절 표절 소동도 크고 작은 실수도 모두 주미란의 손을 거쳐 조용히 덮였습니다. 강혜라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이 사람 하나만 자기 편인 것 같았습니다. 주미란이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네 자리는 실장님이 반드시 지켜줄 거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테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푹 쉬어. 알았지? 강혜라는 겨우 웃어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홍보실 문을 나서는 강혜라의 뒷모습을 주미란은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강혜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실장이라 부르며 부려온 이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어떤 비밀이 잠겨 있는지 말입니다. 그저 늘 그랬듯이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만 믿었습니다. 강혜라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미란은 자리에 도로 앉아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딸을 달래던 손끝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주미란에게 강혜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단 한 번도 딸에게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실장의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주미란은 강혜라가 앉았던 소파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저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주미란은 오래도록 빌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미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미란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밀린 일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강혜라를 겨우 달래보낸 뒤 주미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걷혔습니다. 홀로 남은 방 안에서 주미란은 창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부쩍 많아진 탓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며칠 전에도 주미란의 옛 시절을 들먹이며 날을 세웠습니다. 유모로 잠입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가는 상황이 주미란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50주년 행사를 앞두고 김정선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미란은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 비루했던 그 이름이 자꾸만 발목을 잡네. 주미란은 캐비닛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오래도록 손대지 않았던 낡은 상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를 꺼내는 손길이 평소와 달리 다급했습니다. 주미란은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안에 든 것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험이 가까워질수록 흔적을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상자 뚜껑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태워야지. 흔적 하나 남기면 안 돼. 여기까지 오는데 27년이 걸렸어. 세월이 켜켜이 앉은 뚜껑을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래 묻어둔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일은 주미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미란은 지금껏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틈에서 사모님을 외치며 충성을 연기해왔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이 상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의 그림자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마음을 다잡으며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것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늘 남의 것을 부러워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자들의 세상은 언제나 담장 너머에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담장을 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유모로 청마의 집에 발을 들이던 날 주미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의 주인이 되고 말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주미란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사모님을 외치며 허리를 굽히던 세월도 대표님 앞에서 잘못했다며 무릎 꿇던 순간도 모두 그 다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미란은 눈을 뜨고 다시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흔적만 지우면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들출 수 없을 터였습니다. 주미라는 손끝에 힘을 주며 상자 뚜껑을 마저 열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과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뽀얗게 앉은 먼지 사이로 낡은 물건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미라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월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주미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상자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27년의 세월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서류 뭉치와 손때 묻은 아기 옷 한 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이름이 희미하게 찍힌 종이들 사이로 주미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처럼 선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자기 딸과 김정선의 딸을 맞바꾸던 그 밤의 서늘한 공기가 손끝에 되살아났습니다. 산모실 앞에서 원래 내 것이었다고 되뇌던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주미라는 아기 옷을 집어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버렸어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상자 맨 아래에는 특별히 따로 보관해둔 문서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날의 바꿔치기가 확실했는지 스스로 확인하려고 훗날 몰래 확보해둔 친자 확인 문서였습니다. 강혜라가 자신의 친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주미라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이 종이 한 장을 오래도록 품고 살았습니다. 주미라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주미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내 딸을 청마의 주인으로 만들어준 종이. 그런데 이게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세상에서 나만 알아야 하는 종이인데. 태워야 할지 망설이는 손끝이 자꾸만 멈칫거렸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 강혜라를 상속녀 자리에 앉힌 뿌리였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화약이기도 했습니다. 주미라는 서류를 상자 안에 도로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비밀 앞에서 주미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태우지 않으면 언젠가 화를 부를 것을 알면서도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를 없애면 딸과 자신을 잇는 마지막 끈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미라는 서류를 가슴에 잠시 끌어안았다가 다시 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주미라는 그 옆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도 집어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지금의 강혜라였습니다. 주미라는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그 조그맣던 아이가 어느새 청마의 상속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낸 자신이 대견하면서도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딸을 높은 자리에 앉힌 대가로 주미라는 평생 남의 이름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실이 문득 서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미라는 사진과 서류를 다시 상자 안에 가지런히 넣어두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태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주미라는 상자를 잠시 그대로 둔 채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이 물건들을 없애는 순간 딸과 자신을 잇는 마지막 증거도 함께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태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자꾸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주미라는 그 모순된 마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쩌면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 것을 어긋나게 만들 줄은 주미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주미라는 흠칫 놀라며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나 부장이었습니다. 50주년 행사 준비로 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생겼다며 재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정선 이사장이 곧 회의실로 온다는 전갈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주미란에게 김정선의 지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 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지금 바로 회의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벌써 나와 기다리십니다. 최 실장도 와 있고요. 그 마지막 말에 주미란의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최 실장이 먼저 김정선 곁을 차지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서둘러 서류 뭉치를 상자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에 쥐고 망설이던 그 문서도 함께였습니다. 주미란이 수화기에 대고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이사장님 잘 모시고 있어. 최 실장이 딴소리 못하게 자리 잘 지키고.
마음이 앞선 탓에 손길이 어수선했습니다. 주미라는 상자 뚜껑을 닫는 둥 마는 둥 자리를 떴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무새만 급히 가다듬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밀어넣던 종이 몇 장이 상자 밖으로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 중에는 하필 그 친자 확인 문서와 아기 옷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서둘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텅 빈 방에는 열린 상자와 흩어진 과거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세월이 꼭꼭 눌러온 비밀이 세상으로 새어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시간은 위태롭게 흘러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위로 창밖에 햇살만 무심히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주미란의 머릿속은 온통 김정선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50주년 행사에서 김정선의 지지를 얻어내야 최 실장을 완전히 누를 수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걸음을 재촉하며 상자 생각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늘 빈틈없던 주미란에게는 좀처럼 없던 실수였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아무리 노련한 사람도 허점을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하필 그 허점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드러난 것입니다. 주미란이 회의실 문을 열고 김정선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사이 홍보실 바닥의 종이들은 조용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회의실에서 김정선의 곁을 지키며 50주년 기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 실장이 곁눈질로 견제했지만 주미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선은 주미란의 기획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미란은 그 순간 자신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등 뒤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혜라였습니다.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아 주미란에게 한 번 더 기대고 싶었습니다. 아까 못다 한 이야기를 마저 털어놓고 위로를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 다시 이곳으로 온 참이었습니다. 강혜라는 문을 열며 밝게 불렀습니다. 실장님, 저 왔어요. 아까 하다 만 얘기가 있어서. 실장님?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미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혜라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회의라도 들어간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소파에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낯선 광경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책상 옆 바닥에 낡은 상자 하나가 열린 채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 오래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실장님 정리하다 두고 가셨나? 되게 오래된 물건들이네. 늘 반듯하고 빈틈없던 주미란의 방에서 보기 드문 흐트러짐이었습니다. 강혜라는 무심코 상자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빛바랜 종이와 낡은 천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물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혜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상하게도 눈길이 자꾸 그리로 끌렸습니다. 무언가가 강혜라의 발목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물건들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동했습니다. 강혜라는 결국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 작은 호기심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자는 어림잡아도 수십 년은 묵어 보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이런 물건이 반듯하기로 소문난 주미란의 방에 있다는 사실이 강혜라에게는 새삼 낯설었습니다. 강혜라는 상자 안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뭉치와 천조각, 사진 같은 것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오래되고 감나가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토록 오래 간직할 만한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찮아 보이는 물건들이 강혜라의 마음을 자꾸만 끌어당겼습니다. 강혜라는 자기도 모르게 상자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서늘했습니다. 강혜라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실장님이 돌아오기 전에 얼른 살펴보고 제자리에 두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강혜라는 한 발 한 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든 오후의 빛이 강혜라의 손끝을 비췄습니다. 강혜라는 그 빛 아래에서 낡은 물건들을 조심스레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혜라는 호기심에 이끌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것은 낡은 아기 옷 한 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누렇게 바랜 베네 옷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그것을 무심코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값비싼 것도 아닌 이런 낡은 옷을 줌이라니 왜 이토록 소중히 간직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옆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사진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혜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어 강혜라의 손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주미란과 닮은 듯도 했고 이상하게도 거울 속 자신과도 닮은 듯 했습니다. 강혜라는 그 묘한 느낌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강혜라는 사진을 내려놓고 흩어진 종이들을 넘겨봤습니다. 그러다 종이 사이에 끼어있던 낯선 서류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강혜라는 그 종이를 집어들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친자 확인? 이런 게 왜 실장님한테 있어? 병원 이름과 낯선 문구가 적힌 서류였습니다. 강혜라는 별 생각 없이 그 종이를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서류 한 장으로만 보였습니다. 재단 일과 관련된 문서겠거니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줄을 읽어 내려가는 사이 강혜라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들이 도무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혜라의 심장이 까닭 모를 불안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혜라는 침을 삼키며 다시 처음부터 그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강혜라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고 서류와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두 물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혜라는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밀어내려 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그저 재단의 오래된 서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이미 강혜라의 뜻과 상관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지고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강혜라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서류의 첫 줄로 눈을 되돌렸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강혜라는 그 종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의 맨 위에 적힌 문구가 강혜라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그 아래로 이어진 이름과 숫자들이 강혜라의 눈에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강혜라는 그것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속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강혜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친자 확인이라는 큼직한 문구가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이름들을 한자 한자 되짚어 읽었습니다. 하나는 틀림없이 자신의 이름 강혜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적힌 이름은 뜻밖에도 주미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개명 전의 이름인 주혜숙이라는 글자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강혜라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강혜라 그리고 주혜숙. 이게 왜 같이 적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강혜라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어 종이를 눈앞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숫자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 아래쪽에는 두 사람의 유전 정보가 일치한다는 판정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친모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강혜라의 손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강혜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친자가 일치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실장님이 내 엄마라는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친자라는 두 글자가 강혜라의 눈앞에서 자꾸만 커졌다 작아졌다 했습니다.
이 종이가 말하는 바를 강혜라는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주미라는 그저 재단의 홍보실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려온 아랫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친자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강혜라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강혜라는 종이를 쥔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주혜숙이라는 이름은 강혜라에게도 어렴풋이 익숙했습니다. 언젠가 주미란의 개명 전 이름이 주혜숙이라는 말을 스치듯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에 적힌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과 주미란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을 거라고, 이건 분명 잘못된 서류일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도장과 판정 문구는 조금의 착오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강혜라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타고 내렸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낯설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혜라는 한참을 그렇게 얼어붙은 채 그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자꾸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일수록 눈앞에서 더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강혜라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한번 그 문구를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그 소리마저 낯설게 들려 강혜라는 흠칫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에 강혜라는 같은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내렸습니다. 읽을 때마다 결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름과 날짜가 또렷했고 뒤바뀐 악이라는 낯선 단어가 눈에 콕 박혔습니다. 강혜라는 그 단어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서류 한쪽에는 청마의 딸로 등록된 아이가 실은 다른 산모의 아이와 뒤바뀌었다는 정황이 짧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렸습니다. 뒤바뀐 아기. 산모 김정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강혜라는 서류를 든 채 바닥에 흩어진 다른 물건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나온 손때 묻은 베네옷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옷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 한자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분명 자신의 어릴 적을 가리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밀려들었습니다. 강혜라는 베네옷을 움켜쥐며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이게 내가 입던 옷이라고. 그럼 나는 대체 누구야? 강혜라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서류와 옷과 사진이 하나의 이야기를 향해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마의 딸로 자란 강혜라는 사실, 청마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뒤바뀐 아기,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은 사람은 다름 아닌 주미란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읽었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증거들이 자꾸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혜라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그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너무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주미란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목구비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사진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금껏 강혜라는 자신이 김정선을 닮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울 속 얼굴과 가장 닮은 사람은 눈앞에 이 사진 속 여인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그동안 왜 그 사실을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모든 진실은 언제나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혜라는 베네옷과 사진과 서류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세 개의 물건이 가리키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강혜라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베네옷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에 자신을 감쌌을 그 옷이 이제는 진실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옷에서 낯선 온기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낳은 사람이 이 옷을 얼마나 오래 간직해 왔을지 문득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 생각에 강혜라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강혜라는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여겨온 이름과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강혜라라는 이름 석자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매출 걱정도 결혼이나 하라던 아버지의 말도 이제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강혜라는 허공을 응시하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청마의 딸이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다 뭐였어? 강혜라는 손에 든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지금껏 강혜라가 누려온 모든 것은 청마의 딸이라는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금수저라는 자랑도 상속녀라는 자리도 사람들의 굽신거림도 모두 그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강혜라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강혜라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강혜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다 뭐야? 다 가짜였어. 내가 딛고 선 게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낯설고 무거운 무게가 강혜라를 짓눌렀습니다. 강혜라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종이의 감촉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강혜라는 고개를 들어 텅 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저 아랫사람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뿌리가 감춰져 있던 비밀의 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혜라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한동안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혜라의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청마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27해였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고 사람들은 늘 강혜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남의 자리를 빼앗아 앉은 것이었다는 생각에 강혜라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자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강혜라는 문득 그 물음이 떠올랐지만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그것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자신이 딛고 선 땅이 통째로 무너진 마당이었습니다. 강혜라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떨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강혜라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온 강혜라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 순간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래도록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진실을 혼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서지 않았습니다. 강혜라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강혜라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려 봤습니다. 화려했던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빛바랜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혜라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에 스쳐들었던 말들이 강혜라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학창시절 어떤 여자가 청마의 집으로 찾아와 던진 알 수 없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친 여자의 헛소리라며 흘려넘겼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무엇을 가리켰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강혜라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그랬어. 네가 누군지 아느냐고. 그게 이 뜻이었어. 그 여자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미란이 유독 자신을 감싸고 돌던 순간들, 궁지에 몰릴 때마다 어김없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주던 손길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랫사람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극진했던 그 마음의 정체가 이제야 설명이 됐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철저히 실장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둘만 있을 때는 이상하리만치 다정하던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챙겼구나. 내가 자기 딸이라서. 나만 몰랐던 거야, 나만. 그동안 놓치고 있던 조각들이 뒤늦게야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습니다. 주미란이 사석에서 유독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던 순간도, 남들 앞에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던 모습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혜라는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오랜 연기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지난 세월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배신감이 서서히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슬픔은 어느새 뜨거운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주미란이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남들이 없을 때면 유독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오래 곁에서 챙겨온 아랫사람의 정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감추지 못한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그토록 오래 자신을 속여온 주미란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조차 빼앗긴 채 27회를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원망과 슬픔과 혼란이 뒤엉켜 소용돌이 쳤습니다. 강혜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겨우 한 사람의 얼굴을 붙들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만든 사람이자 이 진실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강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혜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평생 실장이라 부르며 하대해 온 사람이 실은 자신을 낳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강혜라는 자꾸만 헛웃음이 났습니다. 강혜라는 이를 악물며 신음했습니다. 나한테 하대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 심부름을 시켜도 짜증을 내도 다 참았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강혜라는 자신이 주미란에게 던졌던 온갖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짜증을 내고 함부로 대했던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주 실장이 그런 것도 못하냐며 몰아붙이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미란은 친딸에게 하대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견뎠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강혜라는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서러움까지 밀려왔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차라리 진작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알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게 어디 있어? 서류를 움켜쥔 강혜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혜라는 자신이 딛고 서 있던 세상 전부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모라 믿었던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진실, 하대하던 아랫사람이 친어머니라는 진실이 한꺼번에 강혜라를 덮쳤습니다. 강혜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눈물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사람도 매달릴 사람도 이제는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이 강혜라를 더욱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강혜라는 아버지 강영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 떼고 결혼이나 하라며 자신을 몰아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마저 이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정선의 다정한 얼굴도 함께 스쳤습니다. 그 다정함도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강혜라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뒤틀려 버린 것을 실감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필 그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함부로 대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혜라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강혜라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혜라의 울음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의 배신감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혜라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서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종이를 들고 주미란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강혜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직접 그 입으로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홍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주미란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주미란의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움켜쥔 강혜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상자와 아기 옷, 그리고 강혜라의 손에 들린 그 문서를 본 순간 주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미란은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헤라야,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그거 이리 줘. 어서. 강혜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미란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원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이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놓였습니다. 주미란은 강혜라의 눈빛만 보고도 이미 모든 것을 들켰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 왜 내 이름이랑 실장님 이름이 같이 있어요? 친자 확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주미란은 문가에 선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지키고 싶었던 딸 앞에서 가장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나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주미란의 입술이 하얗게 말랐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가득 찼습니다. 주미란은 천천히 뒤로 손을 뻗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7년을 감춰온 진실을 마침내 딸 앞에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주미란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류가 잘못된 것이라 잡아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강혜라의 손에 들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친자 확인 문서였습니다. 베네옷과 사진까지 함께 나온 마당에 더 이상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주미란은 오랜 세월 진실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도무지 도망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미란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미란은 무거운 걸음으로 딸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강혜라의 젖은 눈이 주미란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눈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냉정하게 넘겨온 주미란이었지만 딸의 눈물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떨리는 손을 강혜라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딸을 향해 뻗지 못했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을 내밀 수 있게 됐지만 그 앞에 놓인 것은 딸의 원망뿐이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사실이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강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미란을 몰아붙였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강혜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놓인 이상 주미란도 더는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강혜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해요.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왜 내가 실장님 딸로 나와 있냐고요. 어서 말해요, 제발. 주미란은 천천히 다가와 강혜라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더는 실장의 가면을 쓸 수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강혜라의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온 이야기를 마침내 입 밖으로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주미란이 잠긴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헤라야. 그 서류가 맞아. 너는 내가 낳은 딸이야. 이제야 말하는구나.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혜라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말을 직접 듣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서류로 확인하는 것과 당사자의 입으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강혜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를 낳았으면서 왜 남처럼 대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속였냐고요? 주미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미란은 무릎을 꿇은 채 강혜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혜라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7년 동안 쌓인 침묵의 무게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무게를 마주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강혜라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혜라는 주미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을 27회 동안 보아왔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강혜라는 그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실장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 때도 왜 그냥 참기만 했냐고요? 주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27년의 세월을 모두 꺼내 놓아야 했습니다. 주미라는 강혜라의 손을 다시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강혜라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천천히 입을 열어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오랜 세월 가슴에 눌러둔 것들이라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혜라는 그 이야기를 숨죽여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강혜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미란의 이야기는 강혜라가 알던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지금껏 하대에 온 사람이 다름 아닌 친어머니라는 사실 앞에서 강혜라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것과 당사자의 입으로 진실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강혜라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자신이 알던 세상 전부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완전히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목이 맨소리로 쏟아냈습니다. 엄마 아빠도 나랑 피가 안 섞였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예요? 나는 누구 딸이냐고요. 평생 자신을 딸로 키운 부모조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진실 앞에서 강혜라의 정체성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청마의 딸도 강영훈과 김정선의 딸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발밑이 통째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혜라는 주미란을 노려보며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뒤바꿔 놓은 거잖아요. 당신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이 된 거라고요. 원망 섞인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혜라는 태어나 처음으로 주미란을 향해 당신이라 불렀습니다. 그 호칭 안에는 실장이라는 거리도 딸로서의 정도 담기지 못한 낯선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주미란은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딸의 원망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을 받는 것이 마땅한 벌이라 여기는 듯 했습니다. 강혜라의 절규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진실 위에서 처음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자신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청마의 딸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강혜라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강혜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이 집 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자리를 뺏고 여기 앉아 있었던 거냐고요. 주미라는 그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혜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을 뿐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손을 밀어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진실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어둠으로 강혜라를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물과 침묵만이 오갔습니다. 강혜라는 주미란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원망스러운 사람인데도 그 얼굴을 마주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봐 온 눈이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사실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한데 뒤엉켜 강혜라의 가슴을 어지럽혔습니다. 강혜라는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주미라는 그런 딸을 그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주미라는 무릎을 꿇다시피 강혜라 앞에 다가가 그간의 세월을 조심스레 풀어놓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랜 죄책감과 애틋함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강혜라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감출 것도 감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주미란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어. 가진 것 하나 없이 살았지. 내 딸만은 너만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다른 삶을 주고 싶었어. 주미라는 병원에서의 그 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낳은 딸에게만은 세상 가장 높은 자리를 안겨주고 싶었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청마의 딸로 안치고 말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미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고 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주미란은 강혜라의 손을 다시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내 딸이라고 부르고 싶었어. 근데 그러면 널 지킬 수가 없었어. 널 청마의 딸로 지키려면 남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정말. 딸을 향한 애틋함과 오랜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 주미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강혜라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원망은 여전했지만 그 원망 뒤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이 사람의 절박함이 조금씩 가슴에 닿았습니다. 강혜라는 뿌리쳤던 손을 이번에는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혜라의 눈물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미란은 강혜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말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미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혜라야, 널 볼 때마다 얼마나 안고 싶었는지 몰라. 근데 그러면 다 들킬까봐, 널 뺏길까봐 무서웠어. 실장님이라 불리는 게 아무리 서러워도 참았어. 다 널 위해서였어. 강혜라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원망하고 싶은데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사람 앞에서 강혜라는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감싸쥔 주미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난 세월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강혜라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아보았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실장님이라 부르며 스치듯 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강혜라는 그 손을 붙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애틋함이 뒤섞인 눈물이 강혜라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혜라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뺨을 적셨지만 그 안쪽에서 다른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혜라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천천히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종이를 이번에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응시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지킬 수도 있는 거네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무너진 자리에서 문득 이 진실이 오히려 자신을 지킬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강혜라는 냉정하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면 자신은 상속녀 자리에서 내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오직 자신과 주미란 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쥔 사람이 곧 판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강혜라는 눈물을 닦으며 주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이 서류를 아는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는 거 맞죠? 그 아줌마도 이제 없고요. 흔들리던 강혜라의 눈동자 속으로 차가운 계산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이 진실을 슬픔으로만 남겨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딸의 달라진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자신과 꼭 닮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으려는 그 기질이 딸에게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혜라는 서류를 조심스레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무너뜨린 종이가 이제는 가장 든든한 패로 보였습니다. 강혜라는 그 변화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던 자신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미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혜라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강혜라는 젖은 눈으로 주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 전에 혼란 대신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혜라가 나직이 답했습니다.
이 비밀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청마의 딸로 남을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주미라는 딸의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어야 할 아이가 벌써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애틋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미라는 딸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면서도 그 아이가 벌써 차가운 계산을 시작한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는 그 눈빛은 다름 아닌 자신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미라는 강혜라의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어떤 길이든 이제는 딸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주미라는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조용히 하나로 모였습니다. 강혜라는 눈물을 마저 닦아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혜라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청마그룹의 높은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혜라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떼고 결혼이나 하라던 말, 이제 다신 안 들을 거예요. 이 자리는 내 거예요. 누구도 못 빼앗아요. 손을 떼고 결혼이나 하라던 강영훈의 말이 강혜라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던 상속녀 자리를 이제는 결코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슴속에서 굳어졌습니다. 강혜라는 오히려 이 진실을 붙잡고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이 카드를 쥐고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강혜라는 주미란을 돌아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실장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지켜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그건 실장님도 알잖아요. 숨겨야 할 진실을 오히려 방패로 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이제 청마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약점이 아니라 카드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한주미라는 영원히 자신의 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사실을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주미라는 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딸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안도와 딸이 자신과 꼭 닮은 길로 들어섰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강혜라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접은 서류를 손안에서 몇 번이나 매만졌습니다. 이 한 장이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라는 사실을 강혜라는 똑똑히 새겼습니다. 강혜라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실장님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요. 주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지도 몰랐습니다. 주미라는 강혜라의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오랜 세월 나누지 못한 모녀의 정과 함께 같은 비밀을 짊어진 자들의 결속이 동시에 오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함께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흐트러진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 자국은 남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물리쳐야 할 적이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사실을 냉정하게 되새겼습니다. 주미라는 그런 딸을 말없이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주미란을 대하는 강혜라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실장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할 때마다 오가는 눈빛에는 서로의 비밀을 함께 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은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리감은 어느새 은밀한 결속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혜라가 낮은 목소리로 주미란에게 다가섰습니다. 최 실장이 요즘 실장님 옛날 일을 캐고 다닌다면서요. 그 사람부터 정리해야겠어요. 그냥 두면 우리한테 위험해요. 주미란은 강혜라의 말에 잠시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대만 하던 딸이 이제는 자신의 위기를 함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변화가 낯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홀로 지고 온 짐을 이제는 딸과 나눌 수 있게 된 셈이었습니다. 주미란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헤라야, 그건 실장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자리만 잘 지켜.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거야.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야. 이제 두 사람은 모녀이자 한 배를 탄 공범으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강혜라는 더 이상 주미란을 단순한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미란 역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비밀을 무기로 쥔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관계는 그대로였지만 그 속은 완전히 새로운 결속으로 채워졌습니다. 강혜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예전에 없던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조용히 맞부딪혔습니다. 강혜라는 이제 주미란을 대할 때마다 전과 다른 무게를 느꼈습니다. 함부로 부리던 아랫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함께 쥔 사람이었습니다. 강혜라가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을 흔드는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실장님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니까요. 우린 이제 한 몸이잖아요. 주미라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홀로 짊어져 온 짐을 이제는 딸과 나눌 수 있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딸을 자신과 같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인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미라는 그 복잡한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지켜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미라는 딸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강혜라는 예전처럼 무작정 매달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판을 짜고 위기를 헤쳐나갈 동지였습니다. 주미라는 그 사실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딸을 지키려던 마음이 결국 딸을 자신과 같은 자리로 끌어들이고 만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청마의 딸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지만 강혜라는 그 자리를 순순히 내려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춰진 진실을 무기 삼아 더 단단히 자리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강혜라는 창가에 서서 청마의 로고가 새겨진 건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흔들리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강혜라가 혼잣말처럼 나직이 말했습니다. 가짜면 어때? 이 자리를 지킬 수만 있으면 돼. 아무도 못 빼앗아. 절대로. 강혜라는 손안에 접어둔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을 무너뜨릴 폭탄이 아니라 상속녀 자리를 지켜줄 든든한 담보였습니다. 강혜라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자신과 주미란 뿐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이 비밀이 지켜지는 한 청마는 여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주미란이라는 확실한 아군까지 손에 넣은 셈이었습니다. 강혜라는 돌아서며 서늘한 눈빛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나를 흔들려는 사람은 누구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실장님, 우리 같이 지켜요, 이 자리. 두 사람의 비밀이 이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조용히 알렸습니다. 강혜라는 무너졌던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섰습니다. 진실은 강혜라를 무너뜨리는 대신 더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놓았습니다. 주미란과 강혜라 모녀이자 공범이 된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청마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 참이었습니다. 감춰진 핏줄의 비밀이 앞으로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그 서늘한 예감만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혜라는 창가에서 돌아서 주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로 얼룩졌던 얼굴에는 이제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혜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나는 여전히 청마의 딸이고 실장님은 여전히 재단 홍보실장이에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주미라는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이토록 단단해진 아이가 낯설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주미라는 조용히 손을 뻗어 강혜라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매만졌습니다. 강혜라는 이번에도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관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강혜라와 그 곁을 지키기로 한 주미라는 이제 같은 비밀을 품은 채 각자의 싸움을 향해 나아갈 참이었습니다.
강혜라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홍보실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무너뜨린 그 방이 이제는 새로운 결심이 시작된 자리로 남았습니다. 강혜라는 접은 서류를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을 강혜라는 잘 알았습니다. 강혜라는 어깨를 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발걸음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상속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비밀을 무기로 쥔 차가운 승부사만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이야기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강혜라가 딛고 선 자리, 그 자리를 오래 지켜온 주미란의 비밀, 그리고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한 균열을 중심에 두려 합니다. 그동안 조용히 깔려온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혜라는 디자인팀 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청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되어 처음 내놓은 신상품이 곧바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품질은 그대로인데 값만 올린 결정이 매출을 40%나 깎아 먹었습니다. 컴플레인이 매일 쌓이는데도 강혜라는 중단하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혜라의 실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미술대회 대상은 강혜라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주미란이 실제 화가에게서 사들여온 그림이었지요. 유학을 가서도 친구의 디자인을 도용하다 퇴학 위기에 몰렸습니다. 실력 없이 자리만 탐하는 이 흐름이 팀장 자리에서 또 한 번 되풀이된 셈입니다. 강영우는 그런 딸을 냉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자신 없으면 회사에서 손을 떼고 결혼이나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마를 물려받길 바란다는 기대를 함께 얹었습니다. 강혜라를 향한 이 두 마음이 강혜라를 더 옥죄었습니다. 강혜라가 가진 유일한 자랑거리는 금수저라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청마의 딸이라는 이름이 강혜라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강혜라의 대응 방식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미국에 있는 차석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신상품을 당장 중단하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강혜라는 그 말을 좀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보다 자기 판단을 고집한 것입니다. 이 고집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의 다른 얼굴입니다. 물러서는 순간 자리가 흔들린다는 두려움이 강혜라를 더 완고하게 만든 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강혜라에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일과 같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한 적이 없으니 이름이 무너지면 강혜라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강혜라가 그토록 차석진에게 매달리는 것도 이 불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온전히 제 힘으로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을 붙들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강혜라가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더 위태로운 선택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리를 지키려 애쓸수록 정체성의 균열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강혜라와 주미란의 관계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프게 뒤틀려 있는 관계입니다. 강혜라는 주미란을 오랫동안 주 실장이라 부르며 하대해 왔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짜증을 부려도 주미란은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미란이 실은 강혜라를 낳은 친어머니입니다. 병원에서 자기 딸과 김정선의 딸을 맞바꾼 사람이 바로 주미란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주미란 혼자뿐입니다. 강혜라 자신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자신을 청마의 딸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호칭은 서늘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주미란은 사석에서 강혜라를 헤라야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남들 앞에서는 철저히 실장의 자리로 거리를 둡니다. 이 감추지 못한 다정함의 정체가 바로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관계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앞선 흐름에서 주미란은 강혜라의 뺨을 때리며 주 실장이 아니라 주 실장님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넌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말로 강혜라를 눌렀습니다. 그 뒤로 강혜라는 사석에서 주미란에게 실장님이라는 존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채 서열만 조용히 뒤집힌 것입니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강혜라가 기대는 사람도 언제나 주미란이었습니다. 대리 그림도 유학 표절도 크고 작은 위기도 모두 주미란의 손을 거쳐 덮였습니다. 강혜라는 그것을 그저 든든한 뒷배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극진함은 아랫사람의 정이 아니라 감추지 못한 모성이었습니다. 이 어긋남이 언젠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강혜라가 받을 충격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미란의 마음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주미란은 딸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실장의 자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곁에 두고도 단 한 번 어미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친딸에게 아들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견딘 세월이 그 증거입니다. 딸을 높은 자리에 앉힌 대가로 주미라는 평생 남의 이름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억눌린 모성이 언제까지 감춰질 수 있을지가 이 관계의 가장 큰 긴장입니다. 사실 강혜라에게는 진실의 언저리를 스친 순간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앞선 흐름에서 박희정이 청마가로 들이닥쳐 강혜라에게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강혜라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흔들렸습니다. 주미란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주미란은 자기도 모른다며 딱 잘라내쳤습니다. 정체를 향한 물음이 강혜라 안의 씨앗처럼 심어졌지만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강혜라가 이 진실의 언저리에 다시 닿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심어진 물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뿌리마저 흔들린다면 강혜라의 정체성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대에 온 사람이 친어머니였다는 사실만큼 사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실도 드뭅니다. 주미라는 비루했던 과거를 모두 지우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해온 사람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늘 담장 너머의 세상을 부러워했습니다. 유모로 청마의 집에 발을 들이던 날부터 이 집의 주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모님을 외치며 충성을 연기하고 태표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그 다짐 하나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하던 성벽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 실장이 주미란의 유모 시절을 들먹이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운 줄 알았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주미란의 옛 얼굴을 아는 이가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입니다. 여기에 고은설의 출소가 더해졌습니다. 아직 형기가 많이 남았을 텐데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는 보고에 주미란은 곧바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하 나 부장에게 그 시절 세림타워 경비였던 이정태의 행방을 알아보라 지시했습니다. 이정태는 법정에서 고은설을 벼랑 끝으로 몬 위증자입니다. 주미란이 지금 그 위증자를 관리하려 든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도로 자신을 겨눌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주미란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도 짚어볼 만합니다. 주미란은 지금껏 위기를 냉정하게 넘겨온 사람입니다. 교감을 매수해 증거를 없애고 경쟁 배후를 밀어내고 사람의 야망을 미끼로 언론을 뒤집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주미란이 고은설의 출소 소식 하나에 곧바로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고은설과 얽힌 일이 주미란에게는 가장 약한 급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압력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 진실을 쫓는 사람, 관리해야 할 위증자가 한꺼번에 주미란을 향합니다. 게다가 그 압력들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최 실장이 들추는 유모 시절과 고은설이 쫓는 위증의 배우와 강혜라의 뒤바뀐 출생이 모두 한 사람의 과거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미란이 감춰온 비밀들이 예상치 못한 틈으로 새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늘 빈틈없던 사람도 여러 불이 한꺼번에 붙으면 어딘가 허점을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청마 안에서는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축은 강혜라입니다. 강영우는 강혜라에게 청마를 물려받길 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혜라는 실력으로 그 자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기대와 실망이 강혜라 한 사람 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축은 주미란입니다. 주미란은 재단 홍보이사 자리에 올라 권력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습니다. 창립 50주년 행사를 두고도 최 실장의 화려한 안을 누르고 자신의 파격적인 기획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정선 이사장이 그 기획을 지지하도록 만든 데에는 분명한 속셈이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이 모든 것이 김정선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주미란이 노리는 것은 결국 청마 그 자체입니다. 자기 딸 강혜라를 상속녀 자리에 앉힌 것도 그 야망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재단은 청마의 최대 주주이고 그 재단의 이사장이 바로 김정선입니다. 김정선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청마의 심장에 손을 뻗는 일과 같습니다. 김정선이 이사장 자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 다툼의 판을 새로 짜는 변수입니다. 그동안 이름만 걸어두었던 김정선이 재단이 청마의 최대 주주라며 책임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김정선의 곁을 두고 주미란과 최 실장이 팽팽하게 다툽니다. 김정선은 자신이 어떤 다툼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친딸이 지척에 있다는 사실도 곁에 사람이 원수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판의 열쇠만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도에는 묘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강영훈이 물려주려는 자리와 주미란이 딸을 앉혀둔 자리가 실은 같은 자리입니다.
강영우는 강혜라를 자신의 핏줄로 알고 청마를 맡기려 합니다. 주미라는 강혜라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기에 그 자리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한 사람은 모르고 한 사람은 알면서 같은 아이를 두고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이상숙 구도가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강혜라의 자리가 실력 부재로 위태롭고 주미라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더 큰 것을 노립니다. 만약 강혜라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다면 이상숙 다툼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경계가 뒤엉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청마의 핏줄이 아님을 안 강혜라가 그 자리를 계속 움켜쥘지 아니면 스스로 놓아버릴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오래전에 바꿔치기가 있습니다. 주미라는 병원에서 자기 딸과 김정선의 딸을 맞바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친딸은 청마의 딸 강혜라로 자랐고 김정선의 친딸은 버려졌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를 박희정이 데려다 고은설로 키웠습니다. 강혜라와 고은설 두 사람의 자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통째로 뒤바뀐 것입니다. 가장 서늘한 지점은 진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어긋남입니다. 김정선은 자신의 친딸이 지척에 있는 줄도 딸이 바뀐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일을 저지른 주미란을 자기라고 부르며 전적으로 믿습니다. 원수를 품 안에 두고 살아온 셈입니다. 강혜라 역시 자신이 청마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고은설도 자신이 입양된 사실만 알 뿐 낳아준 어머니가 김정선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마다 진실의 한 조각씩만 쥔 채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이 어긋남이 오래 이어질수록 나중에 터질 때의 무게도 커집니다. 강혜라는 닮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김정선은 재주가 없다며 딸을 나무랐지만 그 딸이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인 오해가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 여러 사람의 삶이 동시에 뒤집히게 됩니다. 한때 이 진실을 함께 아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박희정입니다. 박희정은 유전자 검사로 바꿔치기를 밝혀내고 주미란에게서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주미란이 박희정을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리면서 이제 전모를 아는 사람은 주미란 혼자만 남았습니다. 주미란이 진실을 톡 점하려 사람 목숨까지 앗아 간 것입니다. 여기에 강혜라와 고은설의 처지가 정반대로 엇갈려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습니다. 강혜라는 남의 자리를 차지한 채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고은설은 제자리를 빼앗긴 채 버림받고 누명까지 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청마의 딸은 고은설이어야 했습니다. 이 뒤바뀐 두 삶이 언젠가 마주서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딛고 선자리를 다시 물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진실이 한 사람에게만 갇혀 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은 지금 가장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미란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 진실이 뜻밖의 방향으로 새어나올 조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진실이 강혜라 본인에게 닿는다면 강혜라의 세계는 뿌리째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고은설이 복수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어머니 박희정을 잃고 살인 누명까지 쓴 채 긴 세월을 견딘 고은설입니다. 출소한 고은설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몬 위증자 이정태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태의 홀어머니에게 일부러 다가가 곁을 파고들며 아들의 행방을 캐냈습니다. 고은설의 추적은 단순히 위증자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정태를 쫓는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고은설은 이미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위증을 사주한 배우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입니다. 그 배우의 끝에는 결국 주미란이 있습니다. 고은설은 변호사 서현재와 손을 잡고 이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진실을 향한 두 갈래 길입니다. 한쪽에서는 고은설이 위증의 배우를 파고들며 주미란에게 다가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강혜라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향해 조금씩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같은 한 점을 향해 가는 구조입니다. 그 한 점이 바로 주미란입니다. 고은설이 위장 접근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추적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정태의 홀어머니를 돌보는 그 손길은 선의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집념입니다. 긴 세월을 견디게 한 어머니와의 약속이 그 걸음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던 다짐이 이제 구체적인 실마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이 두 갈래가 한 곳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은설이 쥔 위증의 실마리와 강혜라가 마주하게 될 뿌리의 진실이 모두 주미란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독점해온 주미란이 두 방향의 추궁을 동시에 받게 되는 순간 이야기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강혜라가 안에서 뿌리를 캐고
고은설이 밖에서 죄를 캐는 이 두 힘이 언제 맞닿을지가 앞으로의 큰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강혜라의 흔들리는 자리와 주미란의 비밀,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출생의 진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강혜라는 청마의 딸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왔지만 그 이름의 뿌리가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주미란이 목숨까지 걸며 지켜온 비밀도 여러 방향에서 실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 균열이 어디서 먼저 터질지 다음 이야기를 차분히 기다려보시죠. 오늘은 강혜라의 흔들리는 자리와 뒤집힌 모녀관계, 그리고 주미란이 홀로 진 비밀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 비밀이 강혜라에게 닿을지 고은설의 손끝에서 먼저 드러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질 진실의 균열을 함께 지켜봐 주시죠.